존 템플턴이 대한민국 시장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 한다면은 어떤 관점으로 시황을 바라볼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또 시장을 읽을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종목 매매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빙의가 되어서 썰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이 레전드 시간 존 템플턴 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항상 어떤 편견에 빠져있는 그렇죠. 시장이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다. 존 템플턴이 대표적으로 했던 말들 중에서 또 대표적인 문구가 있는데요. 이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호재악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신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주가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거나 또 여러분들이 좋은 매도를 하고 좋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존 템플턴이 살아생전에 말해왔던 그가 지녀왔던 투자의 신념과 철학 그리고 매매의 스타일과 기법 이런 면들에 대해서 하나씩 오늘날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명준우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용력님. 우리 워런 버핏 투자나 존 템플턴이나 그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기업을 잘 보면 주가를 잘 보면 충분히 언제 어떤 때든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이런 거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노하우 많이 전해주세요. 네, 노하우 많이 전해드려야죠. 이 존 템플턴 같은 경우엔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업에 있어서의 시점, 타이밍을 사실은 굉장히 중시합니다. 워런 버핏도 항상 강하게 이제 배팅 들어가는 시점들, 어떤 특정 업종이나 섹터, 종목에 있어서 배팅을 들어가는 시점들을 보면 상당히 좀 기획적인 시점들이 많죠. 은행주는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태양광, 작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글로벌 태양광 업계가 그야말로 이제 침체 국면에 가장 큰 나락에 빠졌을 때 이런 식의 좀 타이밍을 굉장히 중시하는 면들이 또 있고요. 존 템플턴도 그야말로 이 타이밍, 시장에 있어서 어떤 기업의 가치, 그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 내지는 어떤 국가나 해당 시장들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과 시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단순히 좋은 기업,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을 투자해야지 그러면 그래도 꾸준한 수익이 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럼 수익을 전혀 못 냅니다. 시장에서 또 소외가 되고 또 그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할 수도 없고요. 내가 산 시점이 고점부라 그런 시점 이후로 오히려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계속 마이너스 잔고가 점점 늘어나가는 가운데서 그 종목을 또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면들이 되겠죠. 이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타이밍은 분기 단위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월간, 주간 내지는 하루하루의 시점들에 있어서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밸류에이션에서 하루마다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변하지는 않죠. 역시 차트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 꼭 명심을 하셔야겠고요.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주식을 정말로 오래 갖고 가기 위해서도 차트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명준호의 투자론 7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화전농업 방식에 대한 이해,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 타이밍에 해당하는 면이 상당히 될 수가 있겠죠. 기업, 앞으로 굉장히 기업 가치가 좋아질 기업,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근원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화전농업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들 아실 거예요. 이 글로벌 금융자본, 시장을 움직이는 그래도 가장 중심축이 되겠죠. 가장 중심축, 뉴욕의 또 유럽 시장의
그야말로 뭐 뉴욕의 본거지를 둔 대부분의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뭐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등등의 이런 쪽들을 통칭하여 금융자본이라고들 하는데요. 또 거기에서 각 국가에 대한 또 이제 시장 전략들, 뭐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시장은 거의 한 4년 정도 박스권에 계속 묶어두고 있고, 반면에 뭐 니케이는 한 20년 동안 계속 빼다가 뭐 한 재작년부터 좀 반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별로 또 산업별로, 국가 안에서의 산업 업종별로 계속 돌려가는 그런 이 뭐랄까요, 어떻든 이게 이 주식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대중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간다 하면은 그런 투자금융사들은 사실 벌어갈 몫이 더 줄어들겠죠. 대중들이 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잃고, 얻지 못하면은 그만큼 또 대형 자본사들은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벌어갈 수가 있고 하는 면들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그렇죠? 대중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양상들보단 돈을 계속 잃어주는 호구의 역할들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금융자본은 나날이 뭐 100년, 200년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나날이 성장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엔 뭐 많은 국가들의 정치나 군사, 또 사회, 언론 이런 부분들까지도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면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글로벌 금융자본에 있어서 세 가지 운용 키워드, 이 세상을, 이 세계 경제를, 그리고 세계의 금융시장을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요리하느냐 하는 그런 면들을 본다면은, 뭐 여러분들 가장 흔히 아시는 버블과 쇼크, 버블과 쇼크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키죠. 오랜 기간에 굵직굵직한 역사책에 남을 만한 그런 뭐 또 버블, 그리고 대폭락의 쇼크뿐만 아니고 각 뭐 섹터나 각 국가, 또 그 국가 내에 또 여러 가지 섹터의 종목들이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버블을 일으켰다가 다시 쇼크를 주고, 버블을 일으켰다가 쇼크를 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기업 가치 자체, 그리고 그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을 크게 확장시키는 그런 면들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화전 농업식 운용, 여기에 대한 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고, 또 파생상품의 활용, 요 세 가지가 주된 좀 요리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주식시장에 파생상품이 전혀 없다, 그리고 공매도라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금융자본 정말 뭐 먹고 살까요? 그 뭐 우리나라의 뭐 금융인들도 뭐 사실 증권업계 종사자가 거의 한 2만 명이 넘어가 있는데, 그 미국 뉴욕에 전 세계 또 지부를 두고 있는 이런 쪽들 막대한 또 이 뭐랄까요? 연봉을 줘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 조직원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고, 주식시장만 있다면은 사실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예를 들면 주식이 뭐 우구장창 계속 오를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변동성을, 주식만으로의 변동성을 가져가는 가운데서는 금융자본이 얻어낼 수 있는 목들이 굉장히 적죠. 반면에 이 공매도라는 면들도 있고, 또 파생상품, 각종의 현물 시장의 가치들을 다양한 파생으로 엮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게 또 버블과 쇼크와 연관이 되는 면들이 되겠습니다. 특정 시점, 야 이거는 과한데 하면서도 버블을 큰 폭으로 주면서 파생 쪽에서는 훨씬 큰 또 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 버블 이후에 대쇼크를 주면서 파생 쪽에서 아예 아도를 치고 한 국가의 경제력을 아예 장악을 해버린 경우들도 상당히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선 결국은 글로벌 시장을, 글로벌의 투자 대중들을 상대로 이 요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그 중에 화전농업식 운용, 요 부분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화전농업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과서, 사회교과서에서 다 보셨을 내용들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뭐 내가 밭이 있다, 산이 있다, 산에 밭이 큰 게 있는데 그 밭을 뭐 한 3등분 내지는 4등분 정도 나눠 놓는 거죠. 과거의 이 농업 방식에 있어서. 그럼 그 밭을 전체를 경작해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한 2년, 3년, 4년 계속 경작하다 보면 지력이 이제 땅에 이제 거름, 양분이 상당히 없어지면서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한 3등분, 4등분 정도 나눠놓고 한 군데에선 이제 경작을 하고, 경작을 마친 쪽은 이제 놀리죠. 땅을 아예 놀려버립니다. 놀릴 때는 뭐 이제 일부러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그래야 또 거름들이 충분히 또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놀리는 구간들 상당 기간의 휴지기를 이제 거쳐서는 다시 그 땅에다가 또 농사를 짓고 이러고 계속 돌려가는 방식들이 되겠는데, 이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죠. 계속적으로 각 국가들,
각 국가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섹터와 업종, 종목들에 있어서 계속 화전농업식으로 돌려나가면서 오히려 경작하는, 요리하는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뭐 같은 섹터, 여러 가지 섹터들과 종목들이 있어도 대부분의 기관들은 좀 이렇게 늘어져 있는 시점들이 되죠. 뭐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인 하락의 시점들이 지났다 했을 때도 대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인기가 없는 휴지기를 상당히 오래 가져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휴지기, 쉬는 구간들에서는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도 야, 이쪽 섹터는 이제 전혀 전망이 없나 보다, 인기가 없나 보다 하고선 완전히 잊혀질 때쯤 되면은 뭐예요? 서서히 그쪽 섹터에 이제 동이 터서 새로운 사이클들이 2년, 3년 넘어가는 중장기 사이클들도 형성이 되고 하는 면들이 되겠는데, 뭐 주식 시장이 빗대면 역시 시장의 상승 속에서 또 오랜 소외를 준 섹터는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요? 중단기 매물들, 중기, 뭐 고점에 물린 매물들, 또 고점에서 내려오면서도 계속적으로 산 매물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소진이 되죠. 즉, 그 섹터와 종목이 점점 이제 클리닝의 과정, 깨끗해지는 과정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대중들의 관심과 대중들의 또 이 매물들이 상당히 이제 소진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마지막 순간들에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상당한 이제 휴지기까지 가져왔어요. 주가가 많이 빠지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늘어놓는 상태 속에서 마지막 순간 이제 이쪽 섹터가 내년부터 경작을 해야겠다. 이쪽 섹터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모멘텀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쪽 국가에 또 주력을 했었는데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이 새로운 어떤 국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띄우겠다 한다 하면은 그 직전에는 또 화전농업과 똑같죠. 불을 지피는 과정을 상당 기간의 소액이 이후에 마지막으로 뭐 진짜로 악재거리가 되든 아니면 별 악재는 아닌데도 시장 심리를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찍어 누르면서 상당히 불을 질러버리는, 이러면 어떻게 돼요? 2년, 3년 동안에도 그 종목, 야, 이 종목 그래도 언젠가는 기업 가치는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오르겠지, 또 빗볼 날이 있겠지 하고선 들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야, 이제 이 회사 부도나나 보다, 망하나 보다 하고선 막 던지게 마지막은 만들고, 그러고 이제 새로운 진짜 여명이 트고 동이 트는 사이클들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 이와 같이 계속 각 국가별로, 각 섹터별로 계속 이렇게 돌려가는 양상들의 뭐 화전농업에 빗댈 수 있는 그런 경작 방식을 가져간다 하는 면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뭐 가장 근본적으로 화전농업 방식을 가져가는 이유는 망각 심리, 대중들, 뭐 대중들은 뭐 우리나라 대중들뿐만 아니고 일반 투자 대중들뿐만 아니고 뭐 미국의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의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죠. 망각 심리라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이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화전농업식으로 글로벌 금융자본들이 계속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된 것은 대중들의 망각 심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망각이라는 건 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모든 걸 기억할 수 없으니까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일들, 또는 뭐 여러분들 뭐 일주일, 2주일 전의 일들도 뭐 기억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일반인들이 대체로 어떤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통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SK 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냐 하고선 뭐 누가 묻는다면은 대충 그 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다, 나쁜 종목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데는 대체로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그 기업이 과거 3년 동안, 10년 동안 주가가 어땠고, 현재 이런 것들을 따져서 얘기하기보단 주로 어떻게 몇 달 동안 계속 별 시세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 매력적인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 답들을 보통 내는 경향들이 많고요. 요즘 뭐 제약주, 뭐 한미약품 이런 종목, 한미약품 좋은 종목입니까 하면은 대중들의 기억은 최근에 뭐 보름 한 달에 이런 기업들뿐만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 오히려 그 종목이 2년, 3년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기간 조정받고 쉬고 하던 면들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중들이 종목이나 시장에 대한 통찰에 있어서 대체로 3 내지 6개월 이내의 기억에만 판단을 의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와 같은 좀 망각 심리,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종목들에 있어서 한 3개월 정도만 센 시세 흐름을 주면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죠? 주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도 한 3달 정도 올려주면은 강한 시장이다.
라고 인지를 합니다. 이 부분에는 뭐 밸류에이션적인 판단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밸류에이션적인 기반이 별로 없다. 실적도 미미하다. 그런 종목이어도 한 3개월 정도만 센 흐름을 주면 모두가 주도주라고 인지를 하고요. 반면에 한 6개월 정도, 6개월 내지는 6개월 이상을 오히려 좀 침체를 시킨다. 주가가 꼭 빠지지 않아도 그냥 빈둥빈둥 별로 인기 없는 상황들을 유지시키면은 시장 또는 뭐 종목에 대한 그 종목이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어도 아니면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이 긍정적인 기업과 잠재된 가치를 대중들은 모두 잊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면들 여기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 글로벌 금융자본이 화전농업식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글로벌 지역의 글로벌의 각 지역들, 각 국가 그리고 각 지역들에 있어서의 상품 섹터 간에 있어서도 항상 화전농업식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뭐 한 10년을 두고선 대세 상승장이다 할 때에도 그 기간 중에 완전히 그냥 뭐 눌러놓는 데도 있죠. 예를 들면 2000년대 니케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이 뭐 2003년에서 한 2007, 8년 또 2010년대 초반 넘어오면서도 글로벌 시장 전반은 강한 가운데서도 계속 찍어 누르죠. 계속 찍어 누릅니다. 절대 오르지 않고 대세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또 특정 시점들로 보면은 또 어떤 나라들 대세 하락기 속에서도 상당히 강한 나라를 새로 또 돌리고 또 주식 시장이 약할 때 뭐 대체로 주식과 상품 시장의 관계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비례성을 갖지만 주식 시장이 강할 때 상품 시장을 상당히 약하게 가져간다든지 주식 시장은 오히려 폭락하고 앉아 있는데 상품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양상을 가져가든지 하는 식으로 상품 간에서도 계속 화전농업식으로 교차시키는 그런 양상들을 주죠. 이 한 국가 내에서의 또 시장 운용에 있어서도 업종 간에 있어서 휴지기 그 기업이 굉장히 기업 가치는 좋아지고 있거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상당 기간, 뭐 6개월, 1년뿐만 아니고 2, 3년 이상의 휴지기를 가져갈 때가 있고 또 강세 기간에 있어서도 상당히 돌려가면서 가져가는 그런 화전농업식 운용 전략을 펼치는 면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장이 아무리 여러분들 만약에 강한 양상, 시장이 진짜 대세 상승장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그런 시장의 국면들 속에서도 보통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한 6개월 이상 시세 흐름을 주지 않으면 뭐 그 섹터나 종목은 무관심으로 전환되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중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선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도 이제 하나씩 둘씩 점점점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대중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건 그건 굉장히 그 기업에 있어서는 큰일 내지는 추후의 시점들에 있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또 이 화전농업의 새로운 농사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이 된다 하는 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아주 확고한 믿음, 그 섹터, 그 종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던 중기 투자자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매물화된다 하는 그런 포인트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면에 또 다른 여타의 섹터는 그 기간 동안에 강력한 시세를 상당 기간 또 유지를 해주면요. 특정 뭐 한 3개월 내지는 6개월 동안에 시세를 상당 기간 강한 시세를 유지시키면은 대중들은 뭐 단기간으로 뭐 한 3개월, 2개월 동안에 그 기업이 아무리 큰 폭으로 올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그쪽으로 다 이동해야 되는 그런 면들을 또 볼 수가 있겠고 보통 이 통상적으로 항상 보면 대세 상승기라는 건 뭐 한 4, 5년에 줄기찬 대세 상승기뿐만 아니고 뭐 지수 종합 지수에 있어서도 뭐 한 4개월, 6개월 두고 한 200포인트, 300포인트 이 정도 올랐다 하는 시점들에서도 그 시장이 올라가는 동안에 진짜 의미 있게 올라가는 나름대로 그래도 뭐 지수 상승률보다는 상당히 상회에서 올랐다 하는 기업들은 20% 미만입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항상 20% 미만의 기업들만이 지수 상승률 이상을 올라가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반면에 80% 이상의 종목들은 지수 상승률에도 못 미치거나 지수가 10% 올랐는데 내 종목이 5% 오르면 오히려 기분 나쁘겠죠. 혹은 지수가 올라가 있는데 도리어 빠지는 등 항상 이팔의 법칙. 그러니까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지 않고 뭐 이러고 있을 때는 항상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수가 진짜로 뭐 내년도 3,000포인트를 치러가는 그런 양상이 오더라도 실제로 의미 있게 올라가는 종목은 시장 전체 뭐 2,000개의 종목 중에서 400개 미만의 종목이 해당된다. 반면 1,600개의 종목은 지수 상승률반도 못해가지고 기분이 나쁘거나 지수가 올라가는데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 된다 하는 것들은 과거 뭐 2000년대, 2010년대 데이터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되고요. 이
오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점들은 이 화전농업 방식,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그걸 항상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투자 계획 내지는 구상, 단기적인 투자 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전 매매 종목을 압축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 지금 올라갈 종목들이 많아 보인다 해도 여러분의 잔고 속에서는 뭐 한 4-5개 이내의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그걸 이제 투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압축하는 가운데서도 이 글로벌 금융자본이 항상 화전농업식으로 운용 패턴을 가져간다. 이걸 머리에 항상 주안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포인트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어떻든 뭐 오늘 나의 잔고가 내일 더 늘어나길 바라죠. 그렇죠. 다음 주는 더 늘어나길 바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그렇죠. 지금 어떤 종목이 강하냐, 어떤 종목이 지금 강하고 어떤 종목이 인기 있느냐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누가 뭐 3개월, 6개월을 생각하나요? 당장 오늘 장 끝날 때 내일의 그 잔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화전농업식 방식을 머릿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앞으로 어떤 거를 이제 요리를 해서 해먹을 것이냐. 화전농업은 계속 반복이 돼 있는데 이 과정들 속에서 지금의 단계 어떤 쪽이 이제 새롭게 경작을 하고 있는 섹터고 어떤 쪽이 이제 앞으로 새롭게 경작을 할 섹터냐. 여기에 항상 주안점을 맞춰야죠. 주안점 자체를 이미 경작을 해서 그야말로 추수를 해갖고 대중들한테 이제 물량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섹터들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대중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새롭게 경작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쪽 그리고 새롭게 경작을 어느 쪽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포인트를 맞추고 그 관점 속에서 월봉, 주봉, 일봉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분석하고 또 밸류에이션 쪽으로 늘어놓았다. 중장기적으로 소외기를 이 종목이 한 3년 가져왔다 하면 그 기간 중에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좋아질 요소가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주가가 눌려 있는가 아니면은 기업 가치가 하회되는가 이런 면들도 면밀히 따져야 된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꼭 주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 어떤 그 각 섹터별로 국가별로의 수익률, 화전 농업에 비유를 해주시면서 글로벌 메이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실지, 정유주는 어떻게 보실지, 또 중국 증시 이렇게 또 강한데 또 길게 보면은 이제 또 시작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중국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코스피는 올해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지 참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다음 시간 그 궁금증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우 운용령님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마켓 2막 1장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